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잊지 못할 기억이 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둘입니다. 아들은 둘도 없는 여자들입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러웠고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정말 학창시절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이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고 올바르게 자라 명문대를 나와서 현재 건실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둘째는 형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고 끼가 많아서 춤이나 노래 이런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술도 좋아하며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둘째 역시 인성만큼은 올바르게 커서 성인이 되어서는 국토대 장정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니 헬스대회도 나가 상도 타면서 열심히 살더니 그 뒤로 사업에 재능이 있었는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저희한테 효도한다고 꼬박꼬박 가족여행도 같이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저희 가족이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을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큰애가 31살이 될 무렵 저희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의 나이도 60이 되었다며 어서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결혼하는 걸 봐요. 마음 편히 노후를 살 수 있겠다며 큰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았고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괜찮은 남편감이었던 제 아들에게 교회 집사님의 권유로 다른 집사님의 따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비슷한 학벌의 대학을 졸업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아주 생기발랄하고 싹싹한 여자였습니다. 그냥 첫눈에만 보아도 호감이 가는 그런 유형의 여자였고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제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홀딱 넘어가 처음 사진을 볼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더니 첫 데이트를 하고 와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다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서로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환경도 비슷해 너무 좋다고 표현하던 아들이 설레발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저희의 우려와 다르게 며느리 또한 아들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었고 둘은 정말 여태까지 어떻게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들이 새벽 전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퇴근하면 며느리를 만나서 12시까지 있다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던 아들을 보며 그렇게도 좋냐니까 조만간 인사를 한번 드리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모시겨 아들이 며느리를 만난 지 반년도 채 못 되어서 처음으로 며느리를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만남부터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쁜 의미라기보단 주관이나 소신도 뚜렷하고 할 말 또한 뚝 부러지게 하면 싹싹한 게 어디 가서도 이쁨만이 받을 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희 둘째도 그런 형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칭찬을 하며 형이 정말 부럽다는 말을 늘어놓더군요. 애초에 선으로 시작했으니 더 끌게 뭐가 있었을까요? 두 젊은 남녀가 저렇게 같이 있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 이후 빠르게 상견례를 잡기 시작했고 그렇게 두 남녀의 결혼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댁들도 같은 종교라 그런지 신앙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고 기품 있고 점잖은 분들이었던지라 저희도 너무 좋게 진행되었었죠. 집 문제나 결혼식 비용 문제 등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문제가 될 뻔도 한데 오히려 사돈댁에서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까지 허니문 베이비로 만들자 아들의 표정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첫째를 장가를 보내자 남편은 한시름을 놓았다며 이제 3살 차이인 둘째 놈만 보내면 된다고 둘째를 이제 닥달하자 둘째는 이상하게 여자를 데려오지도 않고 민기적거리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는 둘째가 어릴 때부터 사고쳐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자들이 많았었거든요. 둘째 아들 좋아하던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본인부터도 음주가무에 능했던지라 한 번도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았기에 여자 문제를 조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형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자친구를 만들지를 않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나서서 둘째 아들에게 소개를 몇 번이고 시켜줘도 예의상 이번까지만 만나고
그 이상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남편 보고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불편하다며 이제 그만 소개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둘째는 말하길 일은 무슨 그냥 요즘 나이가 드니까 자기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막상 주변에 많은 여자를 만나다 보니 어떤 여자가 진짜 결혼할 여자인지 판단이 안 서서 요즘 여자를 함부로 못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외롭다고 해서 옛날처럼 아무나 만나서 연애하면 최소 반년에서 1년가량 길게는 몇 년씩 흘러갈 테고 그럼 자기는 더 나이 먹어서 결혼 정년기가 지날 거라 신중하다는 둘째의 말에 저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가 너무 압박감을 줘서 그런가 보다 싶더군요. 하지만 둘째가 30대 중반이 지나도록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자 저희는 점점 심각함을 느꼈죠. 그렇게 여자친구를 달고 살던 둘째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난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봤으니까요. 저희는 저희 몰래 둘째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들켜서는 안 되는 무엇이 있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할 수 있냐고 남편이랑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화했었죠. 혹시 유부녀나 이혼녀 이런 여자라 그런 건 아닌지 온갖 고민에 빠졌었고 다 큰아들을 추궁할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의 생일이라 가족 모임 겸해서 제주도로 다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족과 저희 둘째 아들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6명이서 제주도의 리조트를 빌려서 가족 여행을 떠났었지요. 10년 만에 온 제주도가 좋다며 이리저리 다들 신나하는데 저희 둘째 표정이 참으로 착잡해 보이더군요. 저는 둘째 아들에게 왜 그러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던 둘째를 보며 분명 무슨 고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정체를 저는 그날 밤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가 손녀 약을 깜박하고 차 안에 두고 내려서 손녀 감기약을 찾으러 가려 했으나 며느리가 약을 찾으러 간다고 했고 첫째 아들은 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둘째가 그럼 자기가 비도 오는데 주차장까지 형수랑 다녀오겠다며 차키를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하다가 생각해보니 제 혈압약도 차 안에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꺼니 둘 다 전화기를 놔두고 나갔더군요.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주차장이 호텔 리조트가 워낙 큰 곳이라 좀 멀리 있었거든요. 차를 찾고자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하며 둘러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저희 둘째 놈과 며느리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노망이 나서 미쳐가지고 헛것을 봤나 했지만 아무리 봐도 두 손으로 두 눈을 비비고 봐도 제 둘째 아들이 맞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전 그들을 피해서 후다닥 숨었고 비를 맞으면서 저희 둘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하는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있다가 나오더군요. 그들이 먼저 돌아가는 걸 보고 제 혈압약도 잊은 채로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방에 돌아왔고 둘째와 며느리는 저보고 어디 갔다 왔나는 말에 주차장에 약을 가지러 갔었다고 하니까 둘째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왜 우린 엄마를 못 봤지 하면서 당황해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둘러댔습니다. 나도 차가 어딨는지 몰라서 잘못 찾아갔다고. 막상 차를 찾으니까 너네가 안 보여서 그냥 다시 돌아왔다니까. 그냥 둘이서 또 갔다 온다길래 됐다고. 그냥 첫째랑 갔다 온다니까. 며느리와 둘째 아들의 눈에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 아들의 손을 잡고 나가면서 혹시 요즘 며느리랑 문제 있는 것 있냐니까 전혀 없다면서 태평한 소리를 하는 첫째. 그러고는 다음에 올 때는 둘째 공공이 녀석도 언능 결혼해서 저희 형제 부부 다 같이 와서 부모님 모시고 다시 오고 싶다는데 차마 거기서까지 자기 동생 챙기는 아들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둘의 모습으로 보아하니 절대 하루 이틀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저의 짐작대로 둘째는 여자가 있었지만 저희한테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의 형수라는 여자죠.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걸 느꼈는지 그때부터 둘째는 일부러 형수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나 다 같이 앉아있을 때 식탁 밑으로 손을 잡고 있는 걸 저는 또 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첫째도 아는 사실이냐는 말에 모른다니깐 절대로. 이 비밀은 지켜야 된다고 둘째를 따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둘째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둘째는 체념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을 꺼내더군요. 대체 언제부터 그랬던 거냐고 말했더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은 설마 하면서 손녀가 혹시 네 아이냐?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형수한테 고백을 내놓고 나서 말했고 형수가 자기를 받아주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임신했을 때 고백했고 형수는 자기는 이미 다른 남자 그것도 친형의 자식까지 가진 여자라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기까지 자신도 죽고 싶었다며 형수 없이 못 살겠다고 수도 없이 끈질기게 매달렸답니다. 결국 며느리도 넘어가서 둘째랑 바람이 난 거라네요. 그럼 둘이 사귀기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에게 너 형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니까 안 그래도 이번 제주도에 형수와 조카 형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한 형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형수랑 둘이 있을 때는 서로 좋아 죽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모습들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들의 설득 끝에 자신도 알고 있다고 형이 모를 때 끝내야 된다는 걸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반일 뿐인 것도 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니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둘째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올해로 벌써 둘째 나이가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네요. 차마 언제 돌아오나는 말은 못하고 가끔씩 연락 오는 안부 전화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둘째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옆에 있는 첫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네요.